안녕하세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범용 AI 툴을 논문, 피겨를 준비하는 데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꽤 어려웠을 겁니다. 이 범용 챗봇들이 특히 이미지 관련한 작업에서는 강점과 약점들이 워낙에 분명하다 보니까 이 가장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적절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Application of AI Chatbots for Scientific Figure 드래프팅입니다. 그리는 게 아니고 드래프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챗GPT의 5원 모델이 있습니다. 얘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을 하고 또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을 때 이제 피겨 레전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에 Artifac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초안을 생성시키는 그런 걸 해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AI 툴인 냅킨 AI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호화되고 추상화된 그런 다이어그램을 생성시키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챗GPT한테 논문을 주고 나 이거 그림 그려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래픽 업스트랙트 있죠, 그래픽 업스트랙트를 그려줘 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아주 난잡한 그림이 만들어진 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모델들이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용도입니다. 사진 비슷하게 만들거나 페인팅, 수채화, 유화 뭐 이런 형태로 그리거나 이런 데 오히려 적합하지, 이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그리는 데는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그리는데 뭔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용 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그릴 때는 어떤 도형과 글자를 배치하죠. 정확한 좌표에다가 의미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어떤 화살표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기호들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디퓨전 모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영역이 어떤 특정 텍스트 디스크립션과 서로 매칭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무슨 내용이 있는지 네가 기술을 해봐 라고 하면 어떤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 텍스트가 우리가 준 텍스트 프롬프트와 서로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뭐 앞에 있다, 뭐가 뭐 옆에 있다, 뭐가 뭐와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한 좌표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그린다는 것은 어떤 추상화나 기호화가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마 어떤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면 이런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시키면 보통은 경험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생성 모델을 그냥 이용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논문에 실제로 실렸고 이 피규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논문이 철회됐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마우스 고안에서 어떤 스템셀을 추출해가지고 했던 그런 연구를 제가 알고 있고, 그걸 그냥 이렇게 생성을 시켜가지고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죠. 이런 번호 같은 것도 잘 안 맞고 글씨도 틀리고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철회가 됐던 논문인데 지금 보면 막 뼈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자도 지금 말이 안 되죠. 이 글자도 지금 글씨를 쓴 게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린, 글자를 그려낸 식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화학 구조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말이 안 되는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챗 GPT에 최근에 들어온 모델들 중에서 5원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5원은 사용을 못하실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5원 미니 정도는 아마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저는 프로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플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원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원 미니도 비슷한 모델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원 모델은 뭐냐면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답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GPT-4o 모델과 비교하면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싸고 느립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일을 시켰더니 17초 동안 생각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프로포징을 하고 또 여기서 뭔가 또 생각을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더 하는 식으로 했네요. 아마 순차적으로 피규어를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사고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토큰들을 쭉 배치를 하는 거죠. 그걸 밖에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대충 어떤 걸 했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생각 과정은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완성된 답변만을 보여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이 뭐냐면 chain of thought, 생각의 사슬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 답을 쭉 적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비교도 해보고 아니면 한 번에 바로 결론으로 점핑을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사고를 거쳐가지고 결론에 도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답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보고 그걸 다시 한번 계산하는 작업, 리플렉션이라고 부르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것들을 중간에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을 출력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5원 모델, 아마 5원 미니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 인풋을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5원 모델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love? 그러면 아마 이제 GPT-4o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답을 바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또 조건을 붙였냐? Write a sentence in 10 words. 그럼 10개의 단어로 사랑의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안을 한번 써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써본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것을 선별하고 10단어가 맞는지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12초 동안이나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답은 Love is a gentle force uniting hearts and transforming live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어 개수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좋은 답을 줬습니다. 5원 모델을 그러면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매뉴스크립트 전체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긴 컨텍스트를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많이 줘도 괜찮아요. 이걸 바탕으로 피규어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계획을 좀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현재 5원 모델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GPT-4o 모델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그림을 주게 됩니다. 우리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또 한 가지 할 만한 것은 매뉴스크립트와 피규어를 주고 레전드를 적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제가 이제 위에 매뉴스크립트를 붙여놓고 이렇게 태그로 앞뒤를 감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피규어를 그릴 수 있는 계획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매뉴스크립트를 붙여놓고 이건 리뷰 아티클인데 여기에 3개의 컨셉추얼 피규어 중요한 내용을 캡처하는 그런 거를 플랜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좀 적어달라. Clear title or concept 그리고 비주얼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그 컨셉을 연결이 되는가 그거 설명을 하고 color scheme, label, annotation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더 표현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초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Figure 1 LLM Pipeline for Medical Text Analysis에서 쭉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계획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피규어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그리면 훨씬 더 잘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걸 보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줬어요. 여기다 대고 그런데 나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르게 바꿔볼 여지가 있어? 하는 식으로 상담하듯이 추가적인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또 피규어 2, 3 해가지고 쭉 3가지를 이 5원 모델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3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전드 완성된 그림을 넣고 레전드를 작성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매뉴스크립트를 붙여넣기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피규어를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원 모델은 아마 4개의 그림 파일까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규어 1, 2, 3, 4를 업로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피규어 레전드를 적어줘. 그리고 피규어 레전드를 어떤 식으로 적는 게 좋은 레전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프롬프트는 제가 챗GPT한테 또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한 겁니다. 내가 피규어를 업로드하고 매뉴스크립트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과학 잡지에 실을 만한 레전드를 적어달라고 할 건데 이게 고퀄리티 레전드였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챗GPT가 사전에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적당한데 예를 들어서 뭐 ABCD가 아니라 뭐 소문자 ABCD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디테일을 고치고 싶으면 그걸 고쳐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긴 프롬프트를 내가 처음부터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2단계를 거쳐가지고 메타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팅을 거쳐서 이런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피규어 1, 2, 3, 4를 쭉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피규어 3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피규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A, B, C, D, E, F 각각의 이 패널들 지금 여기 A 빠져 있네요. A, B, C, D, E, F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 적어주고 있고 설명까지 다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도 적고 있고 그거에 대한 브리프한 내용도 적고 있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클로드에 있는 아티팩트 기능입니다. 클로드의 지금 최신 모델은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모델이고 소넷 뉴에 해당을 합니다. 소넷이 한 번 더 업데이트 됐는데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티팩트는 이렇게 채팅창이 있는데 오른쪽에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코드를 적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 공간과 작업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작업 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아티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중요한 독립적이고 중요한 콘텐츠이고 보통 15줄 이상의 내용이고 수정하거나 재사용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버전 컨트롤이 됩니다.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고쳐줘 라고 하면 이제 지금 버전 1인데 버전 2, 3, 4 이렇게 버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또 문서, 마크다운이나 플레인 텍스트 형태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논문 본문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러면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웹사이트 HTML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VG 이미지일 수도 있고 SVG 이미지 그리고 다이어그램이나 플로 차트 아니면 리액트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티픽 피규어를 그릴 때 활용할 만한 것은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SVG 이미지라는 것은 지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몇 콤마 몇에 뭐 지금은 렉탱글을 그리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텍스트를 또 몇 콤마 몇에다가 가운데 정리를 해가지고 폰트는 뭘로 하고 폰트 사이즈 얼마 해서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는 이게 훨씬 좋죠. 어느 특정 위치에다가 무슨 도형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글씨를 그리고 화살표를 연결하고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터나 파워포인트랑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기반의 이미지가 이런 SVG 이미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픽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머메이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머메이드 코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데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플로우 차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머메이드 코드로 되어 있는데 뭐랑 뭐를 화살표를 어떻게 연결을 해라 그리고 뭐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상하위 계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드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걸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같은 경우는 좀 예쁘게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걸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뉴스크립트를 집어넣고 어떤 그림 그리는 계획, 피규어 1, 2, 3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지금 첨부를 한 겁니다. 붙여넣기 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매뉴스크립트과 피규어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내가 첨부했어. 이걸 가지고 SVG를 아티팩트로 각각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규어 1, 피규어 2, 피규어 3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죠. 그래서 피규어 1, 피규어 2, 피규어 3를 각각 그렸습니다. 근데 피규어 3는 너무 길어서 잘려가지고 제가 다시 그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벌집 구조로 그려가지고 화살표를 연결한, 화살표는 좀 부적절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본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 몇 마디 프롬프트 복붙 몇 번 해가지고 어떤 초안을 뽑아내는 거지, 이걸 최종본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겨 1을 봤는데 이걸 조금 또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좀 그려줘봐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 2, 3 세 가지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조금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배치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말만 가지고 여러 가지 초안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려야겠다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방금 보여드린 이제 mermaid 코드로 되어 있는 어떤 플로우 차트, 보통은 어떤 메서드 부분에 과정을 시각화할 때, 그럴 때 저는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냅킨 AI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apkin.ai에 들어가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건 잘 못 그리는데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추상화 기호화를 시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들을 제공을 하고 간단하게 디자인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지에 기고했던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좀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그려진 거죠. 구조화 추상화된 그런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뭐 글씨가 깨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다른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런 양쪽 어려움, 뭐 이걸 건너가는, 극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다리를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냅킨에 가서 뉴 냅킨을 그린다. 드래프트 AI를 해볼까요? 자, 프롬프팅을 심지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즉석을 해봤는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effects on addiction. 자, 이런 어려운 내용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메커니즘 액션. 이런 거는 좀 그림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시켜볼까요? 네, 작성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냅킨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을 시켜요. 네. 자, GLP-1 리셉터 이펙션 어딕션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구조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보면 이런 적절한 아이콘 같은 것도 얘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 벡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4분면으로 또 표현을 했네요. 이건 처음에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괜찮네. 이걸 제가 또 이제 클릭을 하면 얘는 구체적인 스타일이 별로 없네요. 이걸 해볼까요? 이런 마인드맵 형태. 이거 이렇게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박스 형태로 가로에서 세로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또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초안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엑스포트 다운로드를 하겠다. 이제 핀 파일 말고 이제 SVG 파일이나 이제 PDF로 받게 되면 이게 확대해도 안 깨지는 형태가 되겠죠.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까요? SVG 파일을 받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지금 안 깨지죠. 왜냐면 이게 다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도 몇 코마 몇에 소스를 볼까요? 보면 뭐 박스를 이 좌표에다가 그려라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컬러를 쓰고 어떻게 채우고 텍스트는 무슨 폰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해도 안 깨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이크홈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용적인 그림 그리는 AI. 이거는 사이언티픽 피겨를 그리기 어렵다. 기호와 추상화도 어렵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걸 그리거나 가끔 어떤 분이 해부학적인 걸 그리게 하는데 심지어 무슨 기형이 있는 걸 그려달라 했더니 아무리 자기가 프롬프팅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교수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 해서 상의하듯이 계획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단계는 클라우드에 있는 아티팩트 이용하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고 시각화를 해보고 이제 실질적인 그림, 본격적인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의 툴들을 현재로서는 활용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코드에서 이걸 바로 하고 수정하기 편하게, 그리고 투고에 적절한 형태로 최종 엑스포트까지 되는 그런 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소개시켜드린 냅킨 AI, 이런 것들은 다이어그램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복잡한 걸 그리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또 추상적이고 기호화된 그런 컨셉추얼한 피겨를 그리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완성본을 바로 얻거나 그려진 것을 아주 세세하게 내가 수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 이 챗봇 형태로 되어 있거나 라지 랭귀지 모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고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초안을 얻는 그 정도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통스럽게 그리는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클래시컬한 툴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껏 AI 툴을 활용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네, 너무 게으른 생각이 아닐까 조금 반성을 하면서 그래도 이 계획을 세우고 상의한 이 과정을 하고 뭔가 시각화 시켜가지고 초안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